자, 오늘부터 미적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1단원부터 천천히 개념 위주로, 개념 위주긴 한데 어차피 문제도 풀이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필기하시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1단원은 뭐냐면 일단 수열이 나오죠. 수열이 나오는데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그래서 수렴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산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단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수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내용 있죠? 수원에서 배운 내용의 수열이 뭐였지? 수원에서? 뭐 등차 수열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등차 그리고 뭐 등비 이런 수열들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수열이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뭐 1, 2분의 1, 그 다음에 뭐 3분의 1, 4분의 1. 그럼 얘는 어떤 규칙을 갖는 애지? 얘 같은 애는 그냥 n분의 1로 규칙을 갖는 녀석이거든요. 그럼 이 녀석은 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란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열에는 등차 등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등차 등비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수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열이 한없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아까 쌤이 말한 수열식 있죠? 어떤 식이 있었지? 1, 그 다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뭐 3분의 1, 그 다음에는 4분의 1. 그럼 이런 수열 같은 경우는 규칙이 어떤 규칙이 갖고 있어요? 분모에 있는 숫자가 내가 말하는 항, 그러니까 얘는 1항이잖아. 1항, 얘는 2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이니까 우리가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n번째 항에 갔을 때는 식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얘는 n분의 1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수열 an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열 an이라는 거를 n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n번째 항이 바로 그 수열이 나타내는 an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리미트를 씌워 보는 겁니다. 극한을 씌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표현이 뭐냐면 결국에 n이 무한대에 갈 때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은 얼마냐? 이거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이거 우리 수투에서 했었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0이.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수렴한다. 수렴한다. 물론 딱 숫자 0이 돼서 0이 돼야만 수렴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실수값이 나왔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실수 K는 꼴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나타냈을 때 그 일반항이 3 더하기 n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냐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즉 극한을 씌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더하기 n분의 1이니까 결국 n이 얼마죠?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수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요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예제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 건데요. 아래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수열이 너무 단순하네. n분의 1이네요, 그죠? 일반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an을 n분의 1이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고요. 그럼 극한 값을 계산하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리미트를 씌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보니까 이거 0이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극한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0만 쓰시면 되는데 괄호해 주시고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렴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수렴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식은 일반항이 얼마죠? n번째 항인 거니까 n번째 항은 얘네 1 더하기 2분의 1의 n승,
얘가 지금 1반항이죠. 1 더하기 2분의 1의 n 거듭 제곱. 그럼 이 녀석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주는 게 극한값이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요거? 결국에는 요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이게 0이 되거든요. 그죠? n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도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써주시고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렴이 어떤 뜻인지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렴을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산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수열 AN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을 때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는요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자, 그러면 발산의 종류, 즉 수렴하지 않는다가 발산이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 요게 발산이거든요. 수렴하지 않는다가 발산인데, 그럼 발산에는요 종류가 존재합니다. 종류가 총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하냐면 3가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발산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얘기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동이 되게 중요한데, 진동이라는 거는 숫자가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에 마이너스 n승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된 수열이지? 이거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an이 2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한다면 2분의 1의 n승이죠. 아, 이러면 안 되겠네. 쏘리. 이런 수열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의 n승.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a1이 얼마죠? 마이너스 1. a2는 얼마죠? 1. a3는 얼마죠? 다시 마이너스 1이죠. a4는 얼마예요? 다시 1이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마이너스 1에 갔다가 1에 갔다가 마이너스 1에 갔다가 1에 갔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한대로 향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도 발산하지도 않는 겁니다. 수렴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반복해서.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산을 뭐라고 얘기한다? 얘를 진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수렴하지도 않고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거를 우리가 진동이라고 한다. 근데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얘도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꼭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 일단 이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그냥 AN이 EN이라고 하면 돼. EN. 얘 같은 경우는 AN이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3N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둘 다 리미트를 씌워보시면 리미트 EN이 되겠죠. 그럼 어때?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리미트를 한번 씌워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n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렴과 발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수렴하는 A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는 AN이라는 수열을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극한을 씌웠을 때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수렴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극한을 씌웠을 때, 이렇게 극한을 씌웠을 때 어떤 특정한 실수값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실수값, 그 실수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발산하는 경우에는 총 몇 가지로 나뉜다? 총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플러스 무한대로 향할 때는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진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된 점은 결국에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수열을 나타내셔야 돼요. 수열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열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지금 항의 개수에 맞춰서 얘는 1항이고 얘는 2항이고 얘는 3항이잖아. 그러니까 항의 숫자에 맞춰서 그 항의 제곱 더하기 3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항 AN을 그냥 단순하게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이 작성이 됐으니까 그 녀석에다가 극한값을 씌우면 우리가 수렴 발산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극한값을 씌워 보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발산인데 발산 중에서도 종류 중에서도 뭐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겁니다. 양의 무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도 우리가 일반항을 빨리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번을 보니까 분모는 고정이 돼 있네요. 그죠? 분모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분자를 보니까 5, 그 다음에는 6, 그 다음에는 7.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 등차 수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3, 요거는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얘만 이제 수열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이용을 해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초항이 5고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1이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n-1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n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항 AN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n 플러스 4 괄호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일반항 AN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씌워주면 되죠. 그럼 리미트 씌워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왜냐면 n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얘도 발산이네요. 얘도 발산이고요. 답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봅시다. 3번은 이거는 일반항을 써줄 것도 없이 어때요? 반복되고 있죠. 13, 13, 13, 13, 13.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야?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니까 얘는 진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진동. 근데 얘는 발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둡시다. 발산하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 볼까요? 4번은 1분의 2, 3분의 2, 5분의 2 뭐야? 분자가 고정이 돼 있는 거지. 분자가 고정이 돼 있고 분모에다가 우리가 지금 일반항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분모가 무슨 수열이에요? 1, 3, 5, 7 이런 거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초항이 얼마? 1, 공차가 2네요. 그러니까 n-1에 2. 그럼 얘가 일반항이 2n-1 그거를 분모에다가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요게 an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우리가 수렴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분모에 n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얼마? 무한대분의 1과 똑같죠. 그래서 0이 된다. 무한대분의 사실은 1이 아니고 2인데 뭐 1이든 2든 상관없죠. 분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만 4번의 답만 수렴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수렴값은 얼마?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파트 수렴과 발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2파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요.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파트가 좀 난이도가 높게 출시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를 꼭 알아둡시다. 근데 이건 낯선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수2에서도 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이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 요게 존재할 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지금 전제 조건인데 수렴하는 두 수열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AN이 지금 A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극한으로 보낸 거죠.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알파라는 수렴하는 값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극한 값이 존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을 극한을 보내니까 얘가 베타라는 수렴값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수렴값이 존재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이 성질을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지금 얘가 AN이라는 녀석과 BN이라는 녀석이 수렴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번호부터 보시면 뭐가 가능하다?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수렴하는 수열이 뭐가 가능한 겁니까? 얘는 수렴하는 수열에 뭐를 해도 수열의 실수배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배를 하더라도 똑같이 그냥 뭐 해주면 된다? 이 수렴값에다가 C를 곱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지금 문제가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그게 어떤 특정한 알파 값이 되잖아.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실수배를 해주면, 이 수렴값에다가 똑같이 실수배를 해주면 등식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성질은 뭐냐?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을 더해도 어떻다? 수렴값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을 빼면 수렴값을 빼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식이 자꾸 지금 성립하고 있죠? 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AN과 BN, 즉 수렴하는 두 수열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두 수열을 곱해도 그냥 수렴값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알파랑 베타를. 그래서 그게 성립하더라, 등식이. 근데 마지막 5번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수렴하는 두 수열을 나눴을 때도 항상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 된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얘도 수렴하는 건 맞지? 그지? 얘도 수렴하는 건 맞는데, 얘를 어떤 수열의 분모로 들어갔을 때, 어떤 분수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지금 나타낸다는 건데, AN은 뭐 특정한 알파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조건에서는요, 얘가 계산식이 어떻게 돼? 0분의 알파가 돼버리지, 그지?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발산해버리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값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 조건만 만족하면 덧셈, 그리고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렴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거의 한 90% 넘게 중요한 게 여기 들어있어요. 알겠죠?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요 성질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1번 문제 볼까요? 잠깐 영상 멈추고 실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리고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수열 AN에 대해서 수렴하는 수열이 지금 주어져 있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고 있죠? 2an 더하기 1분의 3. 요게 지금 얼마라고 돼 있냐면 요게 지금 2라고 수렴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4an 더하기 k가 얼마다? 1이다. 요걸 구하고 싶네. 그지? 그럼 결국에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얘를 이용을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수렴값이 얼마인지 요거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이용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요게 지금 수렴한다는 정보를 알죠. 그러면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얘를 역수에도 수렴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 수열 자체를 역수로 만들어줘도 수렴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역수로 만들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a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수렴값도 역수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 성립합니다. 역수를 만들어줘도 수열의 극한값은 역수가 돼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금 바꿔줄까?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양변에 3분의 1을 빼버리는 거야. 3분의 1을 빼버려. 어떻게? 요렇게. 왜 3분의 1을 뺐냐면 이 3분의 1은 어떤 값이에요? 이건 수렴값이잖아. 그지? 얘는 수렴값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값에서 수렴하는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뺄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개념으로 어떤 걸 배웠어요? 무조건 이 세 번째죠. 수렴하는 값끼리 뺄 수 있다. 그래서 극한값이랑 극한값을 계산하면 된다. 이게 3번 정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수렴하는 값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an이 되겠네요. 좀 더 간단해졌죠. 그죠? 그럼 그 수렴값은 여기 2분의 1에서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빼줬어야 되죠. 그죠?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식을 얻어낼 수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an 요거는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얘야. 우리가 원하는 건 얘인데 그럼 여기다가 좀 곱하기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그죠? 얼마를 곱해주면 돼? 양변에 똑같이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곱해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곱해줄 수 있는 근거는 2분의 3도 마찬가지로 수렴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2분의 3도 수렴값이기 때문에 곱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계산하면은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을 곱하면 an이 되겠죠? 그 값은 6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얼마? 4분의 1이 되겠네요. 아, 우리가 요 과정을 거쳐서 이 an이 4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an 대신에 4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자, 계산해보자. 어떻게 되죠? 대입하면은 요거 잠깐 지울게요. 4분의 1을 요 식에다 대입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4분의 1이죠. 그리고 곱하기 1 더하기 k 요게 지금 1로 수렴을 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이걸 리미트를 벗겨주면 돼요. 이게 리미트를 왜 벗겨주면 되냐면 이 리미트를 이용해서 an이 4분의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얘랑 얘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등식을 바로 계산해 주시면 1 더하기 k가 4가 되니까 k는 얼마다?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문제 리미트. 이번에는 수렴값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네, 그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an, 요게 얼마냐면 3분의 2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이 수렴값을 뭐 뜯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 그리고 3 마이너스 an, 요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극한값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인지만 계산하시면 좀 빠르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네가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쌤, 요거를 그냥 k라고 해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k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k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k가 3분의 2라고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를 만족하지가 않는 거냐면, 지금 문제상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다는 그 어느 말도 없습니다. 그죠? 얘가 수렴한다는 아무 말이 없어. 얘가 수렴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수렴 안 하면 우리가 이걸 직접 대입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가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물론 이게 발산하는 녀석들도 많아요, 문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를 수렴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입한다는 생각은 바로 지워버려야겠죠. 그래서 대입한다는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그러면 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요 자체를 bn이라는 수열로 한번 해볼게요. 요 자체를 bn이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등식도 만족을 해? bn이라는 수열을 내가 an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an, 이렇게 치환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식을 뭐 자유자재로 좀 바꿔봅시다. 얘를 an 꼴로 좀 바꿔볼 거예요. 그럼 an 더하기 2 곱하기 bn 은 3 마이너스 a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거 전개를 좀 해주면 an bn 더하기 2bn, 요게 3 마이너스 an이 될 수 있을 거고요. an으로 한 대 쭉 묶어보자. 그럼 얘는 an으로 묶으면 bn 더하기 1 그리고 3 마이너스 2b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a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bn 더하기 1분의 3 마이너스 2b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쌤, 얘가 리미트를 만약에 이렇게 씌워준다면요, bn은 수렴하는 수열이잖아요. 그죠? bn은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뭐 더하고 나누고 다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bn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밝혀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냐? 여기다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bn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0이 되죠, 좌변은. 근데 우변은 얼마가 되죠? bn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5가 됩니다. 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bn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이거를 먼저 확보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b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거를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어떻게? 아까 위에서 배운 요거를 이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요거를 계산하면 bn 대신에 3분의 1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3분의 2 더하기 1 분의 3 마이너스 2를 곱하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된다. 얼마죠? 3분의 5 분의 3분의 5. 그럼 얼마야? 1이지, 그지? 얘는 1이 되네요. 1.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an이 결국엔 얼마다라는 거 얻어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이다. 이 정보를 얻어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겠죠?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얘는 3 그리고 곱하기 2니까 답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쌤이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도 an 더하기 2가 지금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3-an도 무조건 수렴할 거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도수열 AN, BN에 대해서 요 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노트에다가 숙제로 풀어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만나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